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운들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라이브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인입니다. 몇 달째 이어지는 감기인데 뭔가 코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이 지긋지긋한 코와 관련된 다양한 질환들 왜 낫지 않지 하고 의문이신 우리 비욘디 가족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잘 낫지 않는 코 증상 뒤에 숨어 있는 전신 질환에 대해서 속속히 살펴보려고 찾아왔습니다. 닥터체와 함께 들여다보는 귀코목 세상. 오늘 이 시간은요, 제주시 노영동에 위치해 있는 최승효 이비인후과의 최승효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원장님, 이게 한 달 만에 또 두 달 네. 만에 그렇네요. 뵙죠. 2달 만이 와, 됐습니다. 시간이 정말 정말 빠릅니다. 아니, 제주도가 정말 폭염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얼마 전에 유럽을 갔다 왔는데 유럽보다 더 더운데요. 진짜요. 네. 아니, 요즘 진짜 그 폭염으로 유럽이 막 열사병이다, 뭐 이슈들이 굉장히 예. 많은데. 저는 살짝 비껴나가 가지고 다행히 다행이다. 시원함을 즐기고 와서 인제 훨씬 덥고 안 좋습니다. 네. 예.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 체코에 다녀왔습니다. 와, 예. 체코. 그럼 원장님께서 이제 다녀셨던 여행지 중에 좀 예. 제일 인상 깊었던 여행지는 어디세요? 아무래도 프라하에 오래 있다 보니까 네. 프라하의 골목을 막 누비면서 다녔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와, 프라하의 또 그 밤의 조명이 참 네. 아름답잖아요. 맞습니다. 너무나 좋은 추억을 보내오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또 궁금해하실 만한 잘 낫지 않는 코 증상이 발생했을 때 어떤 것들을 의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이제 저희 엄마도 이제 비염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데 이게 코 증상 같은 경우는 정말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한 몇 달, 길게는 막 몇 년 이렇게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전신 질환이 아니래도 기본적인 알레르기, 비염이나 부비동염 같은 경우에는 만성 질환이다 음. 보니까 음. 굉장히 병의 경과가 길고 네. 좀 환자분들을 지치게 하죠. 예. 맞아요. 하지만 심각한 병은 아니니까 음. 그때그때 잘 관리하면서 가자.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할 병은 약간 심각할 수도 있는 병이라서 네. '아 그 병까지는 아니니까 나는 차라리 좀 음. 다행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마음의 위안을 좀 얻지 않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실시간으로 생방송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신스님, 프라이드강님, 포뮬러원님, 토끼 아빠님께서도 들어와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엔드게임님께서는 원장님 코막힘이랑 악취, 콧물에 안면통까지 생긴 후에 방치하면 문제 발생이 더 생길 수 있을까요? 이 충농증 증상이 이렇게 심하면 바로 수술하는 게 더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제 이런 것도 인제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냥 음. 단순하게 지금 증상이 얼마 안 됐고 뭐 코막힘, 악취를 동반한 콧물, 안면통 이렇다고 그러면 네. 사실은 만성은 아니고 급성 부비동염에 아. 해당될 텐데 그럴 경우에는 적절한 항생제 치료만으로도 네. 다 완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아까 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간다. 네. 이런 게 자꾸 빈번하다. 그렇다면 뭔가 좀 이상한 병이 있지 않을까.'라고 네. 고민을 하고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이제 그죠. 이런 경우에 인제 만약에 부모님, 젊은 분이 아니라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음.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이 저런 증상이 나타나고 음. 이제 눈도 아프고 인제 안구통이라고 하죠. 그런 것까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뭔가 좀 심각한 병을 또 생각을 해야 될 수 있어요. 부비동염 중에서도 네. 대표적인 거는 악성 곰팡이 때문에 생긴 악성 곰팡이성 부비동염, 악성 진균 부비동염이라고 해서 이제 그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런 곰팡이들은 건강한 사람한테 그렇게 네. 그 센 병원균으로 작용을 하지 않아요. 음. 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진 뭐 당뇨, 간경화가 음. 있다든지 자가 면역, 암 환자 네.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진 요새는 이제 에이즈 환자들도 있으니까 아, 그런 분들에서는 얘네들이 공격적으로 변해요, 우리가 면역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렇군요. 그러다 보면은 눈으로도 파급이 되고 아이고. 전신 요 주변에 굉장히 심각한 변형, 염증을 초래하다 보면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안구까지 적출하면서 수술을 해야지만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어머. 경우에 아주 심각한 부비동염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 이렇게 그래서 또 말씀하시니 무시무시하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이 또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좀 익숙한 이 비염이나
통증 정도의 코 증상이 아니라 네. 좀 어쩌면 좀 무겁고 또 우리가 신중히 좀 잘 캐치해야 되는 이 전신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네네. 그러면은 이게 또 어쩌면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네요. 이제 아무래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급성 질환에서 그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안 된다. 목숨을 네. 잃을 수 있다. 이런 음. 개념이라서 약간 이런 콧물, 코막힘 이런 코 증상은 골든타임하고 관련되는 질환은 방금 말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흔하지는 네. 않은데 네네. 인제 내가 알고 봤더니 코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전신 질환의 음. 문제였고 그쪽을 치료했더니 코가 좀 좋아진다. 이런 어. 개념으로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명확히 또 이해가 예. 됐습니다. 자, 오늘은 또 실시간 생방송으로 최승효 원장님과 또 생방송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또 물어볼 수 있는 생방송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는데요.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채팅창에 또 입력하실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여러분들의 성별, 그리고 연령대, 또 겪고 계신 증상, 진단받으신 진단명, 또 복용하시는 약 등이 있으시다면 상세히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스카이님께서는요, 며칠 전부터 콧물이 계속 나와요. 심하게 흐를 때도 있고, 냄새도 심하게 납니다. 숙이면은 오른쪽 안면부 통증도 있었는데, 지금은 통증이 없고 계속 노란색 콧물이 나오고 악취도 납니다. 이런 경우에 좀 항생제를 먹어야 할까요? 음 사진을 찍어 오고 판단해야 되겠지만 증상만 볼 때는 항생제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악취가 동반하고 할 때는 일반 그냥 가벼운 감기에 동반되는 부비동염이 아니라 세균성 네. 곰팡이성 이런 것도 감별을 해야 되고 만약에 한쪽에만 있다. 음. 그럴 때는 종양이나 암 쪽도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음. 이제 그런 것들은 연배가 좀 있다든지 네. 술, 담배, 특히 담배를 많이 했다든지 그런 것들을 또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이건 반드시 전문의한테 음. 진료를 보시고 필요하다면 이제 얼굴만 간단하게 찍을 수 있는 CT들이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금방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CT를 찍어서 병변 정도를 파악을 하시는 게 네. 꼭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밝은 해가 떴다님은 이제 한 달 전부터 코에서 냄새가 나고 머리도 아파서 이비인후과에 갔습니다. 약을 먹다가 낫지 않아 스티를 찍어보자라고 권유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만성 부비동염이 있다. 수술을 권하시는데 수술을 해야 할까요? 콧물도 안 나는데 부비동염이 생기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네. 부비동염은 오래됐을 경우에는 콧물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런 증상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요. 단순하게 두통이 있어서 사진을 찍었더니 MRI를 찍었는데 부비동염이 있더라. 이렇게 되는 음. 경우도 있고 좀 오래된 콧물이라서 급성기를 지나가면 콧물이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라고 하죠. 네네. 그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콧물이 안 난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 사진에서 보이는 증상이 있고 그다음에 기간이 좀 오래됐고 특히 인제 만성이라고 하려면 3 개월 이상일 때 만성이라고 3 하거든요. 개월이요? 예. 그 만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 증상도 뭔가 뚜렷하고 저명해서 수술로 '내가 불편함이 해소가 될 수 있겠다.' 음. 이런 것들이 딱 맞아야지 수술을 하는 게 좋고요.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의사 선생님들도 병변이 있고 하니까 수술을 하자고 말을 하는데 음. 간혹 수술은 인제 이게 암 수술이 아니잖아요. 기능적인 거고 내가 불편한 걸 해결하려는 수술일 때가 많아요, 네네. 이비인후과는. 그럴 때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담을 해서 내가 불편함이 해소될 거라는 어느 정도 확신이 들면 물론 100%는 안 됩니다만 그럴 때 수술을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아. 그러니까 약간 동상이몽을 할 수가 있어요. 음. 선생님은 '아 이거 수술을 해서 염증을 깨끗하게 해야 나중에 감기도 안 걸리고 문제가 안 생겨요.'라는 목적으로 음. 수술을 할 수 있는데 환자분은 나는 증상이 없는데 수술을 해도 똑같으면 뭐가 된 거지?' 이렇게 음.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선생님하고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행복사랑 희망낭만님은 이제 성악을 하는 남성분이시고, 이 성대 폴립으로 고생 중인데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하시는 상황입니다. 다만 제가 올해 말까지 일정이 있어 수술을 미루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목소리는 현재 잘 나오는 상황입니다. 약간 좀 딴 데로 빠졌지만
일반적으로 성악을 하시거나 가수분들이 결절이나 폴립이 잘 생기죠, 무리하게 목을 쓰니까. 아나운서분들도 네. 가끔 목 관리 있습니다. 중요하죠. 근데 이제 목을 써야 되는 상황에 폴립이 있다. 그러면 점점 나빠질 거는 저명해요. 아. 이제 하지만 일정도 있고 본인의 생활이 있고 일반적으로 성대 수술을 하고 나면 또 휴식기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일정을 맞춰가면서 수술을 결정해도 되겠지만 음. 어느 순간 갑자기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좀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얘가 점쟁이는 아니라서 "올해 말까지 괜찮다."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본인의 상태랑 선생님하고 잘 상담을 하시고 음. 중간중간에 꼭 체크를 하시면서 고렇게 수술 일정을 잡는 게 좋고, 성악을 하신다면은 수술을 꼭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음성 치료라든지 언어 치료를 해서 발성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 없도록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하고 업그레이드를 해 주시는 게 음. 앞으로 성악하시는 그런 직업적인 부분에서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또 하필 또 성악 목을 쓰시는 예. 직업군이라 또 많이 또 고심이 저도 되실 그런 것 환자분들이 굉장히 같아요. 많이 오시거든요, 네. 제주도에서. 굉장히 걱정도 고민도 많이 하고 오실 때가 있는데 네. 대부분은 다행히 아주 잘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목 다행입니다. 관리도 이번 기회에 잘하셔야 될 것 네. 자, 나이 안대기님은 코막힘이 좀 심한 편이라 혹시 수술이 있나라고 찾아봤더니 비중격 망곡증이라는 수술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하면 정말 코막힘이 해결되나요? 이제 비중격 망곡 있으면은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뭐 100%는 네. 아니지만 음. 이제 비중격 망곡이 정말 확실한 이유라면 그걸 해결해 줬을 때 70% 이상에선 좋아질 수 있는데, 좋은데요, 퍼센테이지가? 대부분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코살이 부어 있는 네. 합의갑계 비후라고 하는데 그런 비후성 비염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그 살도 일부 제거를 해 줘야 네. 공간이 충분히 생길 겁니다. 그거는 이제 수술하시는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음. 알레르기 비염이 관련이 있다면 섣부른 수술은 추천하진 않습니다. 네. 자, 스프링보드 팝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귀가 먹먹해서 동네 병원에 가서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고 큰 병원에 의뢰서를 받아 큰 병원에 일주일 만에 찾아가니 이상이 없다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돌발성 난청도 금방 낫는 경우가 있나요? 그럼요. 모든 병이 정도가에 따라 다르니까 돌발성 난청도 뭐 10% 떨어지고 20% 떨어지고 100% 떨어지고 다 다양하기 때문에 정도에 따라서는 일 주일 정도 약 먹으면 바로 회복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자, 스마일보이 MK님은 원장님 만성 부비동염 환자입니다. 이 식염수로 코 세척을 할 때 허리를 숙여서 코 세척을 하게 되면 전두동 쪽까지 코 세척을 할 수 있다라는 이비인후과의 영상을 보고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코 세척을 함이 최근에 거의 나오지 않았던 누런 콧물이 나온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나왔으니까 좋은 거예요. 아, 안에 막혀 있던 게 나왔으니까 좋은 네. 건데 이런 게 반복된다면 전두동염이 없는지 사진을 꼭 찍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원래는 이제 나오지 않았는데 나왔다는 건 좀 제대로 세척을 했다. 예, 두 가지죠. 제대로 세척을 했다. 아니면 새롭게 뭔가 병이 생겼다. 두 아, 가지인데 어쨌든 배설이 되고 시원한 기분이 들다. 증상이 네. 좋아졌다. 음. 그러면 좋은 거죠. 네, 그렇군요. 자, 달리기 10km님께서는 감기 초기에 코막힘이 심할 때 비충혈 제거 스프레이를 쓰면 금방 뚫린다는데 혹시 이런 거 자주 쓰면 혹시 습관성이 생길까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치료 방법입니다. 이게 음. 그 비충혈 제거 스프레이는 이제 의사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스프레이 중에 하나고, 그래요. 너무 자주 쓸 경우에 코의 그 점막이 약간 유동성이 있어요. 탄력이 있고. 그래서 네. 부었다 좀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탄력적으로 조절을 해 주는데 음. 그걸 써서 점막이 탄력을 잃어버리거든요. 네. 좀 쪼그라드니까 코는 뚫릴지 모르겠지만 얘네 하는 기능이 없어지다 보니 이제 약물성 비염 뭐 이런 것들을 약물성이요. 유발할 수 있어 또 악취를 동반하는 좀 위축성 비염이라 이런 안 좋은 네. 걸로 진행될 수 있어서 별로 추천하지 않고, 정말 코 막혀서 잠을 못 자겠다 할 때 한 번 네. 뭐 이런 정도만 사용하도록 추천. 네.
자, 오영도 님이 안녕하세요. 제주 최중일 비누과 의원의 최중일 원장님과 우리의 건강지킴이 송예은 아나운서님과 구상모 PD님, 김준환 감독님, 김승아 PD님 이렇게 또 출석 체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신스님이 이제 환절기만 되면 아이고 아들이 코피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 병원에서는 비염 때문이다라고 하시던데 평소에 좀 어떻게 관리해 주면 좋을까요? 이제 음, 코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얘기를 좀 길게 해 보면 코피는 나는 거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네. 그런데 인제 두 번 잘 멎어야 돼요. 일단 좀 그러니까 약간 지혈이 잘 지혈이 돼야 돼야 돼요. 되는군요. 지혈이 잘 안 될 때, 지혈이 잘 될 때 이 두 개로 나눠야 되고 코피도 너무 빈도가 잦다. 음. 그렇다 그러면 또 다른 질환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혈만 잘 되면 아이들은 비염, 코감기, 축농증 그리고 그러다 보면 코를 자꾸 파죠. 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자꾸 상처를 주기 때문에 코피가 나고 지혈이 잘 된다. 그러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코를 보호해 주는 뭐 점막 스프레이나 네. 연고라든지 이런 걸 발라서 해결이 돼서 사실은 큰 문제는 안 되고 뭐 전기 소작술이나 이런 거는 아이들 나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할 때 적극적으로 추천하진 않아요, 저는.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 주제랑 좀 겹쳐지는 문제는 네. 코피가 너무 자주 난다. 어. 지혈이 안 된다. 이럴 때는 생각해 봐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특히 지혈이 안 될 때는 인제 지금 젊은 엄마 아빠들은 걱정해서 오는 게 백혈병이라든지 음. 그런 질환을 걱정하는데 맞거든요. 지혈이 너무 안 되면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혈액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네. 백혈구 수치라든지 혈소판 수치가 괜찮은지 확인을 해 보는 게 좋은데 음. 지혈이 잘 된다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음. 하지만 지혈이 안 돼서 막 몇 분씩 한다. 그러면은 백혈병도 생각해야 되고 그 출혈을 동반하는 혈관성 종양 같은 게 아이들도 있어요. 그 청소년기에만 잠깐 나타나는 혈관 종양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건 아닌지도 생각을 꼭 해 음. 봐야 되니까 사진을 찍어 본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비출혈이 너무 자주 된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나이가 많은 어른들에서 그렇다. 음. 그러면은 제일 흔한 거는 고혈압도 좀 관련이 있을 수 있고 혈관이 튀어나와 있지 않은 데서 어른들은 지혈술을 좀 해 드려요. 네. 하지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코에 딱지도 많이 끼면서 음. 냄새도 많이 나고 툭 하면 피가 나고 그럴 때는 여러 종류의 자가 면역 질환이나 그다음에 음. 좀 어려운데 T세포라는 백혈구가 있는데 네. T세포 계열에서 유래하는 림프종. 예. 림프종. 그러니까 우리가 림프 종양이라고 인제 암입니다. 네네. 그런 거가 코 쪽 증상으로 발견돼서 조직 검사를 해 가지고 어. 진단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담배 많이 태우시고 이 코피나 딱지, 냄새 이런 게 너무 자꾸 반복되고 안 좋다. 네. 이제 진행이 되면 인제 이 코의 점막을 타고서 뒤로 요렇게 타고 음.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그렇게 병변이 진행되는 뭔가 추세가 보인다 그러면은 음. 조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내려야 됩니다. 야 그런 그렇군요. 부분까지 조심을 해야 되죠. 네. 정말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네요. 네네. 네. 자, 슬로우 캐킹 님이 임신 중기에 들어서면서 비염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코가 꽉 막혀 잠을 자기가 힘들고 아침이면 콧물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렵네요. 제가 임산부라 약을 함부로 먹을 수도 없고 코 세척을 해도 그때뿐이라 이제 맞습니다. 고민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냉정히 말해서 임신 중기까지는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이 마땅치 않아요. 아이고. 그냥 알레르기를 조절해 주는 이제 그 약을 쓸 수는 있는데 인제 비교적 안전하나 효과가 약해요. 네. 그러면 인제 일반적으로 비염일 때 쓸 수 있는 약들도 그 코막힘을 해결해 주는 부분이 쪼끔 약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스테로이드나 이런 건 임신 때 쓸 수가 없어요. 그나마 좀 안전하게 써볼 수 있는 게 코에 뿌리는 이제 스테로이드 스프레이인데 임산부들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걸 이제 FDA에서 등급을 매겼을 때 B 등급은 안전하게 비교적 쓸 수 있는데 네. C 등급은 인제 주의를 요함. 어. 그 임산부와 뭐 이해 득실을 잘 따져서 쓰도록 한 네. 이런 약이 있거든요. 그 C 등급이에요, 스프레이도. 그래서 음. 무작정 '아이 먹는 게 아니니까 안전하겠지.' 하고 저희도 처방하기엔 사실 좀 음.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일단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원래 비염이 있던 분들이라면
그 임신하기 전에 좀 준비를 좀 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아 많이 해요. 오히려 예. 네. 임신하기 전에 뭐 면역 치료 같은 걸 좀 충분히 하고 네. 면역 치료를 하고 나서 좀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유지가 되거든요, 음. 증상이. 그런 걸 해 보고 임신 준비를 하고 나서 임신 때는 그 약을 안 쓰고 버틴다든지, 아니면 음. 축농증이 좀 있던 사람들은 뭐 필요하다면 미리 수술을 하거나 뭐 이런 코 세척을 평소에 한다든지 관리를 해 준다든지, 네. 뭐 코막힘이 너무 심하고 아까 비중경 망곡이란 이런 음. 게 있다면 수술을 좀 해 준다든지. 왜 이런 얘기를 좀 어떻게 보면 과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너무 고생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저희 맞아요. 집사람, 우리 집에 계신 사모님 친구분도 그랬고, 네. 너무 많은 분들이 보면 안타까워요. 약을 마음대로 음. 쓸 수도 없고. 환자분 임신 말기로 하면 몸이 더 붓잖아요. 맞아요. 살도 찌고. 음. 그러다 보면 살은 코살도 더 부어요. 그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좀 안타까운데, 이제 코세척 말고 좀 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뭐 할 수 있는 거는 겨울이라면 발을 좀 따뜻하게 해 줘라. 어. 온찜질이라든지 네네. 족욕이라든지. 그러라면 약간 일시적으로라도 코가 쪼끔 뚫리는 네네.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네. 정도 팁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어 없고, 네. 잠을 못 자고 피곤하면 악순환이 되니까 뭐 너무 힘들면 뭐 비타민 주사라도 좀 맞는 게 쪼끔 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시네요. 네. 네. 순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가당가 딩딩딩 님이 이제 "원장님 며칠 전부터 왼쪽 목 쪽의 위쪽이 좀 침 삼킬 때마다 아픕니다. 혹시 갑상선 문제일까요? 단순 염증이나 편도선 문제가 아니라면 어떤 병을 의심해 봐야 될까요? 이 목젖 위쪽이 아프면서 열이 나거나 덩어리 같은 다른 증상도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어떤 진료과에 가보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이비인후과 질환이고요. 인제 오히려 목젖 이쪽이라면 우리가 목젖을 여기서 본다면 요 주변이에요. 그럼 네. 이쪽이면 어디겠어요? 오히려 코나 음. 그 코하고 목이 만나는 주변부가 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코 내시경을 넣어 가지고 안쪽까지, 특히 비인두 쪽에 문제가 없는지 잘 봐야 되고요. 갑상선은 상대적으로 요쪽 아래쪽이죠. 그러니까는 약간 거리가 있어요. 그 음. 갑상선 문제는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초음파를 해 보면 금방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하시는 게 좋고, 이제 간혹 여기서 갑상선 얘기가 잠깐 나와서 하면은, 예전부터 잘 정기 진료를 하다가 네. "괜찮은 것 같아요."라고 하면은 환자분들이 인제 끝난 줄 알아요. 아. 인제 뭐 6 개월마다 보다가 1년 보면은 그래도 한 1 년이나 2 년에 한 번씩 보는 게 좋은데, 환자분들도 가끔 뭐 저희도 생활하다 보면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때 맞아요, 있잖아요. '아 인제 나 맞아요. 다 낫나 보다.' 이렇게 좀 안일해질 수 착각하시는데, 있죠. 며칠 전에도 왔는데 체중이 최근에 너무 말라 보이는 거예요, 오랜만에 음. 오셨는데.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냐."고, "한 5 킬로, 6 킬로 빠졌다." 와. 근데 기억에 좀 오랜만에 보긴 한데, 기억에 딱 그 갑상선이 안 좋았던 기억이 나서 만져봤 목을 딱 만지면 뭐 만져져요 벌써, 겉에서만 아이고. 봐도. 네네. 그래서 인제 말을 해 보니 3년 전까진 했는데 인제 안 와도 된다고 해서 아예 검사를 3년 안 했다는 아이고 거죠. 그래서 안일해지셨구나. 초음파를 인제 했더니 좀 암이 의심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 초음파는 정말로 그 결절이라고 양성 질환은 사라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안 봐도 되지만 그렇다고 영영 안 봐도 되는 건 아니다. 음. 우리나라는 갑상선 질환이 많으니까 뭐 네네. 1년 아니든 2년 3년 안에는 한번 좀 봐라. 이렇게 얘기를 음음. 하고 싶고, 인제 목젖 쪽이면은 좀 다른 거니까 크게 갑상선 쪽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열이 나면 그냥 편도염이나 인후염, 네. 비인두염 이런 걸 수 있으니까 그 이비인후과에서 보시면 웬만하면 다 치료가 될 겁니다. 네. 자, 파란 하늘 하얀 구름 님께서는 "얼마 전부터 코가 건조한 느낌이 자주 들고 코딱지도 자주 생기고요. 콧물에서 냄새가 납니다. 이런 경우 좀 어떤 질병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이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한 그 약간 건조한 비염도 문제를 생길 수가 있고, 음. 콧물은 나지 않아도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건조하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가볍게 온 부비동염 생각할 수도 부비동염. 있고, 이게 시간이 길어지고 냄새도 많이 나고 딱지가 막 정말 심한 분들은 전체를 다 덮는 분이 있어요. 요 네.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온 전체가. 근데 사실은 그럴 땐 저도 질환명을 정확하게 알 수가 음. 없는데, 딱지를 긁어내면 안의 점막은 깨끗하다. 그럴 때는 그 점막 보호제를 좀 오래 썼더니 좋아지신 분도 있고, 네. 또
그 딱지를 제거했더니 뗀 데마다 피 나고 점막이 좀 지저분할 때는 조직 검사 같은 걸 해 봐야 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자가 면역 질환이나 이런 건데 아직은 얼마 안 됐기 네. 때문에 음. 그건 너무 앞서가는 얘기일 수 있지만 뭐 내가 점쟁이가 아니어서 보지 않고 말로만은 못 모르고요. 근처 이비인후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가서 속을 보고 적절한 약을 좀 드신 다음에 반응이 없다. 네. 그때는 인제 그런 게 막 한 달 이상 뭐 음. 길면 3달까지 만성이 됐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조직 검사 이런 것도 한번 상태에 따라서 봐야겠죠? 네.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좀 잘 낫지 않은 코 증상이 또 계속될 때 좀 의심해 볼 만한 전신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오늘 좀 다양한 고민들이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이런 위험 신호에는 좀 병원에 반드시 음. 가봐야 된다. 이런 거 궁금해하실 것 예. 같아요. 그쵸. 이제 대표적인 게 예 아까 비출혈 얘기했잖아요, 코피. 코피도 자꾸 나고 멎지 않고 너무 빈번하다. 네. 일단 꼭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악취, 예. 악취. 그다음에 딱지나 이런 주변에 이런 것들이 너무 자주 끼고 그렇다 딱지. 그러면은 병원에 오시는 게 맞아요. 근데 아까 말한 뭐 얼굴의 통증, 예 통증도 물론 좀 음.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가벼운 병일 때가 쪼끔 더 많고요. 네. 안구통까지 올 때는 쪼끔 심한 병일 수도 있고 축농증이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코 증상이 있으면서 눈도 아프다. 네. 그럴 때는 좀 병원에 빨리 와야 되고요. 음. 근데 이제 코피 중에서도 아까 설명하다 내가 하나 더 시간 때문에 못 말했던 게 유전적으로 인제 그 모세혈관 같은 게 우렬이라 그래서 막 부풀어 오르고 이런 병이 있어요. 네. 이제 우리 그 모세혈관 확장증 뭐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음. 이런 분들은 코피가 정말 많이 나고 지혈도 안 되고 아이고. 계속 지혈하다 보면 인제 전기 소작술을 아까 내가 애들은 별로 권하지 않는 이유가 너무 많이 지혈을 하다 보면 그 점막에 혈관이 태워지면서 괴사가 일어나다 비중격 천공이라는 게 생겨요. 아. 그럼 비중격 천공도 병원에 와서 꼭 체크 한번 해 봐야 되는 음. 부분인데 그 천공이 오고 코가 주저앉고 네. 그러면서 심하면은 장이나 폐나 이런 다른 데서 출혈이 생기고 그러면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어. 그런 질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이 그렇다고 그러면 좀 큰 대형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그쪽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치료를 음. 필요하고요. 실제로 제가 공보위 할 때 어떤 분이 있었냐면은 그분이 인제 그 질환이었는데 주말에 휴일이라서 잠깐 집에 갔다 오면은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세요. "코피 났는데 왜 중환자실?" 그랬더니 음. 헤모글로빈 수치가 막 5 막 음. 이렇게 거의 막 대량 출혈이 있다가 정말 쉽게 말해서 피가 날 만큼 나니까 저절로 멎어 버리는 음. 네 그런 분이었는데 막 그분도 피가 나서 폐도 좀 잘라냈었고 구멍이 이미 나 있었고 제가 볼 때는 네. 코 질환이긴 한데 저희 전문의 시험 볼 때도 나왔을 정도로 또 의미가 있는 질환이니까 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병원에 꼭 오셔야 되고요. 네. 이제 아까 잠깐 갑상선암 환자분 얘기를 했지만 코 증상도 있는데 체중이 자꾸 빠진다. 살이 빠진다. 좀 나른하고 무기력해진다. 네. 그럴 땐 아까 말한 뭐 백혈병이라든지 아까 T세포 림프종이라든지 이런 쪽 암 쪽 질환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그리고 한쪽 코만 안 좋다. 음. 한쪽 코는 괜찮은데 여기서 뭐 누런 콧물, 피, 악취 막 동반한 딱지 막 이렇게 나오고 이럴 때는 이제 한쪽 코만 생기는 질환들이 또 있어요. 뭐 아까 말한 가볍게는 당연히 축농증의 물혹에 아니면은 뭐 진균성 곰팡이성 부위동염에 네. 그리고 양성혹 이런 음. 것도 있고 나중에 여기도 암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암 쪽 이런 것까지도 감별을 꼭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또 보니까 후두저하 이런 것도 예. 이제 있더라고요. 후각도화는 일반적으로 감기 후에 많이 생기고 특히 여자분들한테 좀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데이터가 돼 있고 이제 최근에 유명했던 코로나의 1번 네. 증상이 후각이 떨어지는 거 음. 있죠. 그래서 후각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하게 그냥 '아 감기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제 좀 심각할 경우에는 그 후각 세포가 후각 신경이 뇌에서 이렇게 코 속으로 이렇게 살짝 빠져나와 있어요, 아. 이런 식으로. 노출이 돼 있어요. 네. 다른 뇌신경들은
다 뼈나 이런 보호 장치가 돼 있는데 음. 후각신경은 노출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했던 설명 중에도 한번 뭐 "파지 마라." 뭐 "고흡이거나 여기 짜고 이러면 세균이 바로 뇌로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신경이 노출돼 있을 때 그 신경에 암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예예. 신경암. 그런 후각에 생긴 후각신경 쪽에 생기는 그런 거는 음. 굉장히 질도 안 좋고 늦게 발견되기 때문에 네. 항상 후각 저하가 있을 때는 간단하게는 축농증이나 물혹 같은 거 없는지 음. 사진을 꼭 찍어 보지만 궁극적으로 사진을 찍는 1번 목적은 그런 암 같은 게 없는지 찍어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항상 신경을 써야 되고 이제 또 연세 드신 분들이 후각 저하가 있을 때 또 신경이 쓰이는 부분 요새 치매가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음. 그 치매의 첫 번째 증상이 후각 저하다. 그래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음. 후각 저하가 있는 분들은 그런 쪽에서도 한번 인지 기능이라는 게 떨어지지 않았는지 음. 한번 체크해 보고 진료를 해야 되고 인제 예전에는 후각 기능이 떨어지고 후각 저하가 있을 때는 대부분 뭐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쓴다든지 음. 축농증이나 코에 대한 단순한 코에 대한 치료만 했다면 요즘에는 인제 '뇌 기능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와. 그다음에 냄새를 못 맡는 것도 중요하고 냄새를 구별을 못하는 것도 중요한데 구별도 못할 그럼 '냄새가 나는데 뭔지 모르겠다.' 이런 분도 네 있거든요. 그럴 네. 때는 뭔가 '뇌의 인지 기능이 좀 약해지고 있지 않을까.' 음.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꾸 집에서 학습을 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그 후각 쪽이나 이런 뇌 기능 개선하는 주사를 놔준다든 약물을 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또 "후각 부분이 되게 무섭다."라고 좀 체감이 되는데 마침 또 크리스탈님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후각이 거의 없어져서 네. "식초 냄새조차 못 맡습니다. 별다른 방법이 없을까요?"라고 이게 궁금증을 시간이 너무 묻어주셨어요. 지나면 음. 인제 기존에 하던 스테로이드 치료라든 이런 것들이 효과를 별로 못 봐요. 근데 식초 냄새도 못 맡을 정도면 되게 심각하신데 심각한 거네요. 일단은 추천을 하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자꾸 교육을 해야 돼요. 음. 본인이 좋아했던 익숙한 뭐 청국장 예 네. 할머니들한테 많이 청국장 냄새를 맡으면서 안 나도 음. 상상을 자꾸 해라. '아 이게 청국장 이게 냄새구나.' 뇌를 자꾸 깨워 줘야 된다. 이게 네. 청국장 냄새가 이랬지. 커피 냄새가 이랬지. 음. 계피로 테스트가 아니었는데 계피 냄새가 이랬지. 음. 뭐 꽃 냄새, 딸기 먹으면 향 뭐 네. 이런 것들 자기가 익숙한 향을 자꾸 맡아라. 음. 그리고 뇌를 막 돌리고 기억을 해라. 인제 그런 걸 좀 많이 추천하고요. 네. 연세가 많은 분들은 그래서 음. 뇌기능 개선제를 좀 드리기도 하고 네. 이제 아직 확립된 치료가 없기 때문에 제 네. 말이 맞는 건 아닌데 인제 저는 음. 그렇게 해서 좀 좋아지신 오래된 것도 좋아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인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프라이드 강님은 이제 코 성형의 부작용으로 코 안 구조가 휘어서 숨이 차고 잘 못 쉽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수술했던 성형외과에 먼저 방문하는 게 맞을까요? 수술한 지 1년이 이제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성형외과가 인제 우리 성형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형외과 원장님도 싫어할 수는 있겠지만 이비인후과에서도 성형을 전공을 해서 성형 쪽으로 개원하신 이제 선생님들이 많아요, 특히 코 쪽으로. 네. 그렇다 그러면은 저거는 기능적인 음. 이비인후과 수술과 코 성형이 다시 진행이 돼야 될 확률이 높은 케이스라서 네. 가능하다면 코 성형을 전공으로 해서 성형외과 쪽 진료를 보시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좀 오. 어렵죠? 네. 예 약간 성형외과 쪽을 보시는 이비인후과 예. 전문의. 그쪽으로 가서 상담을 받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단 아. 인제 그쪽 성형외과에서 수술한 내용이나 뭐 수술 기록지가 있다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궁금증만 봐도 코 증상과 관련돼서 정말 다양한 고민들을 안고 계시구나라는 걸 알아가고요. 또 코 증상이 좀 잘 낫지 않는다 하면 의심해야 할 전신 증상이 많구나를 좀 알아가는 생방송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축농증으로 고생 중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네. 항생제를 복용해도 이제 축농증이 반복되거나 낫지 않으면 또 어떤 질환들 좀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인제 축농증이라고 생각했지만 인제 알고 봤더니 내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뭐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면역 증강제를 저도 가끔 쓰긴 해요. 뭐 수술도 했었고 약을 음. 먹어도 계속 안 좋고.
솔직히 할 게 없는 상황에서는 이제 그 자체 면역을 올려주는 그런 네. 면역 증강제를 써서 좋아졌던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내가 뭔가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그다음에 이제 부비동이라는 거는 자세히 보면 아주 작은 섬모들이 있어요. 음. 그 섬모들이 빗자루 같이 네. 살랑살랑해서 배설물을 쫓아내야 되거든요, 보이지 음. 않도록. 그런 섬모 기능이 선천적으로 안 좋으신 분들도 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축농증이 있으면서 천식이나 이런 질환이 없는지, 음. 그리고 혹시 축농증이 있으면서 귀 쪽에 문제는 없는지, 네. 특히 인제 중이염이 같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뭐 그 면역력 문제도 있지만 뭐 알레르기성, 호상구성 뭐 비염, 중이염 이런 음. 것도 있고 부비동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아닌지 한번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또 환자 입장에서는 네. 좀 비염이랑 전신 질환이랑 좀 구분을 좀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쉽지 않죠. 네. 근데 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몇 가지 일단 있을까요? 제일 쉬운 거는요. 인제 비염이다. 그러면 이제 알레르기냐 아니냐를 크게 나눠야 돼요. 알레르기냐 예. 아니냐. 그래서 네. 알레르기 검사를 해서 알레르기가 나오면 알레르기를 조절해 주는 면역요법이나, 뭐 음. 요새는 주사요법도 있어요. 뭐 히스토블린이라는 주사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정 그런 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먹는 약으로 조절했을 때 좋아집니다. '아 네. 그럼 난 알레르기 비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음. 그럼 알레르기가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인제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하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잘 지낼 수가 있어요. 뭐 네. 대표적으로 뭐 혈관성 비염이라고 해서,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고 해서 그냥 정말 콧물만 주르륵 흐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 뜨거운 있더라고요. 거 먹는데 콧물 쭈루룩, 후루룩 나오는 에어컨 거. 바람 맞으면 쭈루룩. 인제 그런 맞아요. 분들은 혈관 운동성 비염이 강하게 의심이 되는데, 그걸 뭐 확진하는 방법은 뚜렷하지 않아서 아. 제일 좋은 방법은 그때 쓰는 스프레이가 있어요. 네. 그 스프레이 써서 효과가 좋다. 오. 그렇다면 진단도 되고 치료도 되는 그런 오. 식으로 또 나눌 수가 있고. 인제 비염 중에서는 인제 그렇게 되는데, 인제 비염 증상이 일반적으로 재채기, 콧물, 코막힘 뭐 이런 정도, 가려움증 이런 정도인데, 그런 게 아니라 코막힘이 심하면서 아까 자꾸 얘기하면 딱지가 자꾸 껴요. 음. 냄새가 나요. 그다음에 피가 나요. 네. 그럴 때는 아까 말한 뭐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음. 암이라든지 음. 혹시 종양은 있지 않은지 이런 걸 생각을 꼭 해야 되고, 아까 그 혈관 수축 스프레이 얘기 나왔지만 그런 혈관 수축 스프레이를 자주 쓰는 사람들은 코가 점막이 괴사가 되거나, 아. 아니면 과거 비염 수술을 받았던 사람 중에 지나치게 너무 넓게 뚫어 버리는 경우가 음.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코가 뻥 뚫렸는데도 불구하고 코가 막힌다고, 네. 코로 호흡을 하는 사람이랑 입으로 호흡하는 게 똑같은 느낌이 든다고 음. 이러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그런 후유증도 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다양한 경우를 꼭 확인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간혹 연세 드신 분들은 자기 본인이 드시는 약물, 네네. 약 때문에도 그런 비염 증상이 아, 올 수 있어요. 뭐 그렇군요. 전립선 약이 대표적인데, 전립선 약을 좀 먹다 보면은 코에 막히는 현상이나 이런 게 음.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약물도 한번 또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네. 자, 이어서 바다의 왕자 A님께서 감기가 거의 나았고요. 2일 정도 동안에 맛이랑 냄새가 안 나길래 스테로이드 성약이라고 이주치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4일 차인데 어제부터 조금 맛이랑 냄새가 원래대로 돌아오다가 오늘은 평소보다 절반 정도 냄새가 나고 맛도 나는데 약을 복용해야 할까요? 처방받은 약 아직 한 번도 복용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진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처방받은 약은 다 먹어야 될까요? 인제 먹기 시작했다면 분명히 먹는 게 좋아요. 인제 스테로이드라는 약은 우리 의사들끼리 맨날 하는 약으로 잘 쓰면 명약, 네. 잘못 쓰면 독약 이렇게 음. 얘기하는데, 스테로이드를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후각이 떨어지거나 이럴 때는 네. 약간 좀 세게 쓰시다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좀 줄여서 끊습니다. 네네네. 요렇게 줄여서 끊는다면 안전해요, 오, 비교적. 네. 몸에 큰 이상이 안 생기고. 뭐 계속 쓰지 않는 이상은 음. 아마 목적이 딱 있을 거라서 네, 2 지금은 한 주 번도 안 정도 받았다고 드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네. 드셨다면 드시는 게 좋고요, 네. 끝까지. 안 드셨다면 코 세척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쪼끔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레온사이님이 충농증의 증상에는 이제 무조건 이 스테로이드 써야 될까요? 무조건 절대 아니고요. 인제
저는 쓰는 경우가 약간 축농증이 있는데 약간 알레르기 성향을 띠고 있다. 뭐 음. 알레르기 비염이 있었다. 그럴 때는 알레르기도 좀 조절을 해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목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씁니다. 그 음. 무조건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네. 스테로이드의 또 장점이 약간 항염, 염증을 좀 줄여주는 작용도 있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아. 무조건은 절대 아니고 막 너무 심한 급성기라든지 세균 면역력이 너무 떨어진 사람한테는 안 쓰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그렇군요. 오늘은 또 전신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전신 질환이 좀 원인이라면은 치료 방법이 좀 그럼요. 달라지나요? 많이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약물로 안 되잖아요, 대부분. 네네. 그럼 그 약이 자체가 이비인후과 약이 아니라 뭐 자가 면역 질환이면 류마티스 약물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암이면 혈액종양내과라든지 네.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좀 대학병원 같이 큰 병원 가서 근본적인 수술을 필요로 한다든지 네네네. 이렇게 다양하게 돼요. 어 그래서 그 치료가 끝난 다음에도 물론 또 정기 검진을 잘 받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네. 이 질환에 대한 원인을 찾는 게 그래서 중요하고요. 음. 치료 방법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걸어 다니는 경우라면은 만약에 그 내 내면에 깔려 있는 질환들이 생겼다면 택시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야 될 수 있는 경우가 음. 생기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음. 그래서 잘 안 낫는 경우 특히 네.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음. 감기면 1주 정도는 보통 좋아지는데 네. 1 주가 넘고 2 주, 3 주가 돼도 콧물 나고 기침 가래가 난다. 그때는 급성 부비동염을 꼭 생각해야 돼요. 음. 그래서 부비동염 치료를 하고 있는데도 잘 안 낫는다. 음. 그게 석 달이 넘어간다. 그럼 약간 내 기능이 안 좋은 만성 질환이 아닌지 생각을 하면서 뭔가 또 내 몸에 다른 문제는 없을지를 꼭 한번 체크를 받아보는 게 음. 좋습니다. 네. 자, 이어서 순간을 즐겨라 님께서 대상포진이 귀 쪽에서 시작돼서요. 귀에 생기면 청력 손상이 오나요? 통증이 심한 쪽이 아니어서 이명이나 귀가 먹먹한 느낌이 생길 수 있는지, 또 어지럼증 같은 전정 증상도 같이 올 수 있는지, 또 증상이 생기면 청력 검사나 귀 상태 확인은 언제 하는 게 좋고, 항바이러스 치료를 빨리 시작하면 이 청력 회복에 좀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대상포진은 사실 안 오는 곳이 없어요. 네. 안 오는 곳이 없고 눈부터 시작해 가지고 얼굴 쪽에도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피부나 이런 데만 오는 게 음. 아니라 특히 인제 정말 심한 사람은 이제 얘네들이 신경을 보통 침범을 하는데 뇌신경이 12 개가 있는데 네. 한 7 개, 8 개를 동시에 침범하는 애도 본 적이 있어요. 와. 정말 심한 경우죠. 네네. 근데 대표적으로 대상포진이 이제 이비인후과 쪽으로는 귀에 많이 와요. 귀에. 예. 특히 이제 귀만 오는 경우는 좀 가벼운 경우인데 네. 귓 속의 안면신경까지 침범을 하면 마비가 오고 그냥 우리가 음. 흔히 말하는 구아나사라고 하는데 이제 벨마비라고 하는데 원인을 잘 모르는 안면마비가 네네. 치료 효과가 뭐 70-80%가 좋아지는데 반해서 대상포진 때문에 오는 경우에는 반대예요. 70-80%가 회복이 잘 안 돼요. 네. 그만큼 안 좋고요. 다행히 이런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이 나와 있는데 네. 대상포진 백신을 50세 넘으면 맞으라고 하거든요. 음. 아무래도 그걸 맞으면 그런 증상이 약하게 오겠죠. 네. 후유증도 덜하고. 그게 일단 예방의 1 번이라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번이다. 대상포진 바이러스, 특히 항바이러스제는 무조건 빨리 해야 돼요. 음. 항생제랑 달라서 항생제는 좀 늦어도 세균을 죽이고 파괴해서 치료를 하는데 반해 네. 항바이러스제는 기전이 달라요. 아. 항바이러스제는 바이러스가 막 늘어나잖아요. 네. 그럼 얘네를 죽이는 건 우리 몸이에요. 음. 그럼 얘네들이 증식 속도가 엄청 빨라요. 아. 그래서 증식을 억제해 주는 쪽이 그 주요 기전이다 보니 얘네가 이미 막 며칠 동안 이만큼 늘어나면은 네. 그때 약을 써 봐야 이미 얘네들은 충분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효과가 급감해요. 어. 그래서 뭔가 1 시간이라도 빨리 써서 빨리. 얘네가 늘어나지 않아야 아. 우리 몸이 충분히 얘네를 공격해서 파괴해서 증상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시간이 네, 중요하다고 굉장히 하시는군요. 골든타임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네요. 대상포진이나 이런 바이러스 치료는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해야 예, 된다. 그래야지 아까 말한 이명이나 난청, 음. 어지러움 같은 전정 증상도
생길 수 있거든요, 충분히 신경을 네. 먹기 때문에. 음음. 그래서 좀 약해지고 빨리 회복될 수 있다. 네. 그리고 정상에 가깝게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그렇군요. 얘기할 수 있죠. 자, 토끼 아빠님이 대상포진은 대상을 가리지 아우, 않는군요. 재밌는 표현입니다. 근데 진짜 무섭네요, 아, 예. 이게. 대상포진은 요새는 이건 여담이고 확실하진 않지만 주변이나 환자분들 중에 그 다이어트 요새 주사들 많죠? 약이랑. 맞아요. 그 위땡땡, 위땡땡 마운땡땡 마땡땡땡. 얘네들을 근데 특히 모르긴 몰라도 갑자기 주변에 그 맛땡땡을 하시는 분들 중에 네. 젊은 여자분들이 대상포진 온 분이 한 3-4분 봐서 그래요.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은 네네. 그런 경향이 쪼끔 있어 발견이 되고 보인다. 있으니까 젊은 여자분들이나 뭐 남성분들도 '아우 나 건강한데 무슨 대상포진.' 음. 그런 거보다는 뭔가 이상할 때 빨리 빨리 와서 캐치해야 되겠네요. 빨리 치료하라. 저는 이제 그게 더 포인트입니다.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좀 약간 몸에 증상이 있다 하면은 '언젠가 나아지겠지.'라기보다는 정말 빠른 진단이 어 정확한 진단이 너무 필요해 네. 보여요. 대상포진 특히 빨리 오셔야 돼요. 네. 그리고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비인후과에서도 치료합니다. 네. 예 막 여러 막 돌다가 가지 마시고. 네. 마인크래프트 님이 이제 부비동염은 좀 자연 치유가 안 되는 건가요? 감기도 약간 부비동염처럼 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급성기에 바이러스성으로 오는 경우에는 뭐 특별한 치료 없이도 자연스럽게 약간 저절로 내 면역력에 의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뭔가 이 좋아지는 커브를 이탈을 해서 나빠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 네. 기간을 단축하고 빨리 낫고 후유증이 없이 치료하려면은 네. 병원에서 확인을 하고 뭐 음. 약물, 코세처 아니면 네. 항생제까지 이렇게 가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자, 올대채즈 님께서는 비교적 건강한 80대 아버지께서 이 두통과 우측의 축농증, 중이염으로 귀에서 물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축농증 치료는 수술로 해야 하는지요? 평소에 좀 가래가 많이 나오시는 편인데 이것도 관계가 있는지, 완치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도 기침 가래가 감기 걸렸는데 계속되고 안 낫는다 오시면 진짜 부비동염, 급성 음. 부비동염이 굉장히 많고 만성도 마찬가지로 후비루가 넘어가서 목에 걸려서 해서 뱉어내니까 네. 가래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당연히 부비동염에 가래는 관련이 음. 매우 높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연세가 80 대신데 건강하다. 조금 음. 고민은 되는데 일단 약물 치료를 해서 반응이 없다. 그렇다면은 축농증도 수술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물론 면역력이 약해지고 건강이 안 좋아도 아까 말한 악성 진균성 부비동염에서 이제 파고드는 염증일 때는 무조건 뭐 건강하든 안 하든 해야 되는 네 네. 거고 이제 일반적인 부비동염일 때는 선택 사항이 될 수 있어요. 음. 약물 치료를 먼저 해 본다 그래도. 네. 그리고 중이염도 축농증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같이 연결돼서 중이염이나 물이 차는 경우가 있는데 음. 그건 좀 가볍게 오는 경우 고막이 안 터지는 중이염은 고막만 절개해서 물을 빼 주거나 주사를 놔서 물을 빼 주거나 음. 정 안 되면 조그마한 튜브를 넣어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귀 네. 쪽은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축농증 쪽은 두통까지 있다 그러면 뭔가 합병증이 좀 온 거니까 음. 적극적인 치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밝은 해가 떴다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원장님 아기들 열감기 때는 감기약을 먹이면 나아질까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열감기 처음에는 해열제만 먹고 보는 거죠, 다른 증상이 음. 없다면. 근데 인제 뭐 제가 나중에도 다뤄보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감기약이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넓은데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콧물약. 콧물약. 예. 근데 대부분 보면 그게 알레르기 아. 비염약이에요. 그래서 알레르기 약을 감기에 보통 이제 많이 써요. 네네. 보호자분들은 환자분들은 콧물약으로 알고 음. 있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쓰는 방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쓴다고 그래도 하루 이틀 안에 중단을 네. 해야 됩니다. 너무 오래 쓰면 안 돼요. 너무 음. 오래 쓰면은 이게 나중에 아까 말한 축농증이나 부비동염에 더 유발하거나 나빠질 수 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감기 걸렸을 때는 열나면 해열제, 해열제. 그다음에 뭐 증상이 있다면 뭐 기침, 가래 뭐 이런 정도 음. 약은 먹지만 콧물약은 가능하면 좀 기다려 봐라. 어. 아까 부비동염도 저절로 좋아지듯이 네. 감기가 나면 콧물도 저절로 좋아지고 음. 만약에 저절로 안 나와서 1 주, 2주 지나가면 이때는 축농증이나 뭔가 세균성 부비동염 이런 걸로 네. 넘어가면 그때는 항생제를 써야 돼. 요런 식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잘 낫지 않는 코 증상일 때 좀 우리가 의심해야 할 전신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만 봐도 굉장히 전신 질환이 다양하구나를 좀 체감할 수 네. 있었고요. 또 이게 뭔가 코의 증상이 뭔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또 이런 질환들도 의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시기 놓치시지 마시고 또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잘 가셔서 또 건강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요, 제주시 노영동에 위치해 있는 최승효 이비인후과의 최승효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달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